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보자 회계행 현금흐름표 2회차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금흐름표의 작성 원리, 이론, 그 다음에 형식 이런 것들을 주로 봤고요. 오늘은 실제 작성하면서 실제 계정 과목이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시간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 준비한 수험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첫 번째 영업활동 현금흐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나머지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요. 손익계산서에 당기수익이 나옵니다. 출발하죠. 우리가 출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손익계산 당기수익은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 현금주의 당기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과정을 조정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우리 현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금 조정. 기업의 계산 당기순 출발해서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서 영업활동 현금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가 되겠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 기업에게서는 발생주를 세트하고 있다 보니까 현금 유출이 없는데 비용으로 계산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비용 계산되다 보니까 당기순이 줄어났겠죠. 그러면 현금주의 입장에서는 줄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해줘야 됩니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유출한 비용은 더해주라.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감노. 현금이 없잖아요. 유출된 게 없으니까 더해주라는 거, 더해줄 비용을. 당기매매증권 샤변이고요. 대변의 당기매매증권이죠. 평가손실. 여기에서 현금 유출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손실로 해서 순이익 줄여놨으니까 다시 가산시켜서 올려놓으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만들 때는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 원상복 시켜라. 나는 현금은 발생주의가 아니고 현금주의니까 너는 발생주의지 않냐. 그 다음에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올려놨겠죠. 근데 현금 흐름표 입장에서는 현금 유입이 없으면 수익은 아니잖아요. 빼주라.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외환산이. 외환 매출이 발생했어요. 예상 매출금이 있는데, 예상 매출금이 있고요. 외환산 이익이 있어요. 외환산 이익이 있는데, 이 경우에 수익은 현금 유입은 없지만 수익을 잡혀가지고 당기순에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입장에 봤을 때는 과대 계산되는 거죠, 이익이. 그래서 빼줘야 됩니다. 빼주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처분하게 되면 처분 대금이 현금 들어오고요. 처분 손익이 발생하게 되죠. 처분 손익 자체는 아니고 현금 유입 처분액만 이걸 투자 활동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현금 유입으로. 그러다 보니까 처분 이익도 빼주라. 수익이 없는 수익이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부채의 증가는 뭐라고 그랬죠? 현금의 조달. 현금 유입이라고 그랬죠. 현금 유입. 자산의 증가는 뭐였죠? 현금 유출. 왜냐하면 현금 가지고 자산을 사니까 차입을 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부채의 감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없겠죠. 여기 오겠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는 어디 갈까? 여기로 가겠죠. 자산 감소는. 자산 감소하면 영업활동 현금 구할 때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증가하면서 가산 항목이 되는 거고, 부채가 감소하면 차감 항목이 되는 겁니다. 원래 자리는 부채는 증가하면 가산이고 자산은 증가하면 차감인데 이 반대니까 반대로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단기 순위에 출발해서
수익 비용 조정하고 영업활동은 자산부채 증감 조정하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활동하고 재무활동 뭐냐? 그것들은 따로 보라는 얘기고요. 영업활동 자산부채 증감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무활동이잖아요. 여기서 보지 말고 투자활동은 고정사 투자한다. 그러면 여기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지 말고 영업활동 현금으로만 하라. 그런 자산부채 증감 봐서 이거 고려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항목이 다를 뿐이에요. 너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고 투자활동 자리고 재무활동 자리 가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들게요. 현금 유출에 오는 비용이잖아요. 아까 예상대 감가상각비 50 이렇게 잡았잖아요. 여기 현금 유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용 계산해서 당연히 줄여놨단 말이에요. 다시 가산시켜서 올려라. 현금 올려라. 현금 유출이 없는 수익, 유입이 없는 수익. 죄송합니다. 유입이 없는 수익. 수익 잡아라 당연히 올려놨는데 현금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차감시켜라. 빼주라. 이거. 외환산 얘기. 그렇죠. 이런 것들. 빼주라는 얘기. 이거는 환율 변동에 대해서 외화 매출금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되어 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현금 유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지만 당기순 늘려놨으니까 현금 순이익 당기순 구할 때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감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이니까. 아시겠죠? 이 항목들 두 개 예를 들었는데 그 항목들만 조정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도. 그럼 되는 거예요.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님 케이스 두 개를 올려놓은 거예요. 나머지도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투자 활동을 현금 흐름. 투자가 뭐죠? 자산 투자하는 것들이잖아요. 고정산 투자, 투자 자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용어에서 두르지 않습니까? 건물 투자가 아니면 이제 매각이 되겠죠. 투자 활동이니까. 100원짜리를 장부가액 30인데 50원 처분했어요. 그러면 처분은 50만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현금 유입으로 50만 나오는 거예요. 50. 그리고 건물 100 빼줬고 무게 70 빼줬고 차액이 용 처분이잖아요. 요거는 아무리 현금 유입이 없어요. 50을 전부 다 투자활동 유입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이지만 현금 유입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차감시켜야 돼요. 차감. 그래서 이거는 외환산 이익과 동일하게 당기순이익에서 빼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이니까. 아시겠죠?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은 자본 유치하고 차입하는 이런 거예요. 자금 조달하는 거. 그죠? 재무활동이죠? 차입금이 차변 500, 대변에 현금 50만, 차입금 상환이 됐네요. 현금 유출됐네요. 그러면 여기는 재무활동 현금으로 해서 현금 유출해가지고 차입금 상환해서 500만 기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됐다. 현금, 장기 차입금. 신규 차입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유출이 아니고 유입으로. 유입. 재무활동 현금으로 현금 유입으로. 제목은 신규 차입. 차입금이 증가. 500 잡힌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 항목들이 영업활동 현금으로 조정되는 거고 이게 투자활동 현금으로 양식 나타내는 거고 재무활동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더해져서 현금 증감이 나타나면 그게 현금 어렵다. 아시겠죠? 심플합니다. 그것만 아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 가장 힘든 코스입니다.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걸 이해하시면 이제 현금 분표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빽빽이 적어놨어요. 근데 설명을 드리려고 빽빽 해놓은 거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논리라면 심플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거래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을 구하는 가정입니다. 정기 2월 단위 상품이 1000이 있고 예상 매출 2000이 있고 예상 추정 100이 있습니다. 정기 2월 된 거예요. 단기 거래는 예상으로 상품 500을 매입했고요. 상품 800원짜리 1500원 예상 판매했네요. 그리고 정기 발생 매출채권에서 300원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래 보니 기말에 대손 추정액이 300원 예상이 됐어요. 300원으로. 딱 나왔어요. 보통 뭐 채권 잔액에 1% 하잖아요. 근데 이건 다 친절하게. 왜냐면 빨리 풀어야 되니까. 해놓고요. 기말 잔액 매출채권 3200. 대손 추정 300, 상품 700.
예상비 300. 자, 자산 부채 증감이죠. 그 다음에 유입이 없는, 유출이 없는 비용 가산하면 되죠. 컨트롤 볼게요. 자, 분개해 보겠습니다. 매입하면, 이건 정기니까, 예상 매입, 상품 500, 예상비 500. 여기 현금 유출입이 있나요? 없죠. 당기순 영향 미칠 항목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 현금으로 표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판매 거래. 예상을 1,500 팔았대요. 예상 매출금 1,500. 매출 1,500. 현금 유입 있나요? 없죠. 매출원가 800 잡고요. 상품 800 빼줬죠. 여기 현금 유출이 있습니까? 없어요. 현금으로 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얘는 발생비도 어떻게 잡았냐? 매출 1,500. 매출원 800. 700원만 당기순이익 올려놨어요. 그럼 현금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700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70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700. 그렇죠.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당기순이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당기순 출발할 때는 당기순에 700 빼줘야 되겠죠. 빼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700 발생했다. 대손 발생 볼게요. 대손 300 발생했어요. 충당금이 얼마였어요? 100 있었죠. 100 충 떨어지고 나머지 초과액은 대손 상품 200. 예상 매출금 300 제가 시켰어요. 현금 유출입 있나요? 없어요. 손익계산 어떻게 미쳤습니까? 영향이. 당기순이익 200 줄여놨죠. 대손 상품비 200 발생해서. 200 줄여놨네. 그럼 현금주에서는 다시 올려야 되겠다. 그렇죠. 플러스 요인 200이 발생했네. 현금주의 발전에서는. 기말 대손 중단 볼게요. 300 설정했어요. 100인데 300 대손 발생해서 다 떨어가지고 충당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추가액 모두 대손 상각비 300 잡아야 돼. 차변에. 대손 300 잡아놨어. 현금 유출입 있나요? 없어. 손익계산 영향 미치는 당기순 300 줄여놨네. 상각 계산해가지고. 이것도 근데 발생비에 300 줄여놨으니까 현금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이 없으니까 플러스 300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300. 그래서 대손 상각비 토탈이 얼마입니까? 토탈이 요거 합치면 500. 이거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영업할 때 현금 구할 때 당기순위에 가산하면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가산할게요. 여기 가산했습니다. 현금 유출 비용 가산. 어디서 출발할 때? 당기순위에 출발할 때. 왜냐하면 당연히 줄여놨으니까. 그죠? 가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했어요. 자, 두 번째. 비용 항목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부채 영업할 때는 자산부채 증감을 고려하면 되겠죠. 자, 부채부터 볼까요? 예상 매입금. 전기 없었죠? 당일 500. 상환했으면 안 했죠. 예상 매입금 증가. 부채 증가는 뭐죠? 가산 항목이잖아요. 가산 항목. 그죠? 당일서 가산. 예상 매입 증가 500. 가산. 부채 증가. 플러스 했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있어요? 예상 매출금이 있네. 예상 매출 볼까요? 증감 볼게요. 2,000. 3,200. 1,200 증가했네. 그러면 1,200만 자산의 증가니까 여기다 1,200 해주면 될까요? 1,200 증가했는데 그 중에 300 후려친 게 있잖아요. 뭐가? 대손이. 원래 1,500 증가했잖아요. 1,500. 증가인데 대손이 300을 빼준 거야. 실제로는 이게 3,500이야. 3,500. 그러니까 예상물 증가는 1,500 증가한 거야. 매출이 발생했지만 대손 예상 매출 상감하면서 감사하면서 현금이 들어왔어야 안 들어왔어. 대손 처리된 거야. 그러니까는 다시 현금 안 들어왔으니까 대손만큼 더 해줘야지 예상 매출 증가가 된 거죠. 예상 매출 감사는 원래는 회수가 돼야 감사되는 게 맞아요. 현금주의에서는. 회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손으로 상계된 거니까 대손 처리된 거는 더해서 3,500 만들어 놓으면 예상 매출금이 1,500 증가했구나. 1,500 증가는 차감이죠? 차감. 그렇죠? 이게 자산의 증가, 차감. 그래서 조정해보니까 당일 조정하는 200. 200을 빼주면 돼. 당일에서 200을 빼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 보세요. 여기 당일 700 가대 계산 시켰죠? 빼줄 요인이 있어요. 여기는 순이익을 500만 줄여놨죠? 500만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빼야 될 금액이 200이 된 거예요. 200. 그렇죠? 여기 당기순이익 700 늘려놓은 거, 비용 300 계산해놓은 거 차감했을 때 차익 200이잖아. 200만큼 이익을 더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주의 봤을 때는 발생주 200 더 잡아놔서 현금주의에서 200 빼줘야지. 말해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나온 거예요. 쉽죠? 네. 자, 정리할게요. 그러면 자산 부채 증가함으로 고려하면 되는데
현금 유출이 없는 수익은 빼주고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은 더해주면 되는데 다 다산부채 통금 하나님 때문에 봤더니 여기는 3,200이고 기말 때 2,000이 1,200배 증가 안 했는데 왜 1,500을 해줬어? 대손 충당 예상 매출 채권만큼은 대손 충당금 있는 경우에는 대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을 고려해서 예상 매출금 증감을 채권 증가를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현금으로 감소된 게 아니고 대손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에 이것만 덜 받은 거야. 그러니까 더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받은 줄 알고 현금 들어온 줄 알고 이것만 했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300이. 그러니까 안 받은 금액이니까 더 빼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손이 있으면 청약비 계상액 만큼만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에 가산시켜주고 나머지 금액만큼은 그 채권 증감액에서 더 고려해서 증감을 조정하면 된다. 그러면 심플하게 된다. 아시겠죠? 이것만 아시면 현금 끝난 거예요. 현금은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는 제가 더 이걸 설명을 한 건데 심플하게 볼게요. 아까 봤을게요. 증감이 1,200이잖아요. 1,200 증가니까 자산 증감이 마이너스 6인데 대손이 있었잖아. 300을 더해줘야지. 그렇죠? 300 해소된 줄 알았는데 해소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1,500 증가 마이너스 6이면 예상 매출은 500 증가니까 플러스 1이죠. 재고자산은 1,000에서 1,500, 300 감소. 자산 감소니까 플러스 1이죠. 대손상각비. 대손 300 됐잖아. 기중 대손상각비가 기중이 200 있었잖아요. 그죠? 기말 설정한 게 300이죠. 기말 설정. 기말 대손상각비. 설정에 300. 플러스 500. 이게 영업할 때 현금 유출이 온 비용이니까 더해준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한 예를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어요. 현금으로 양식 간접벽으로 하는 거. 아까 그 거래들이에요. 현금 유출 하나도 유지비가 없잖아요. 현금 유출에서. 매출 했지만 없죠. 그래서 영업할 때 현금 구할 때 당겨서 출발하잖아요.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한다고 그랬죠.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현금 유출이 비용 수익 차감한다고 그랬죠. 현금 유비 수익 차감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영업할 때는 자산 고려한다고 그랬죠. 즉 자산의 감소니까 가산시켜주고 부채 증가니까 가산시켜주고 자산의 증가니까 차감시켜주면 이게 바로 영업활동 현금으로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네. 심플하죠? 네. 양식은 투자활동 양식은 여기 있잖아요. 앞에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내용 보시고 영업활동은 여기 구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투자활동은 분개해가지고 그 자산 처분하면 유입시키고 매입하면 증가하면 유출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이 증가는 현금 유출이고 처분은 유입이니까. 재무활동은 부채로 신규 차입하면 차입금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현금 유입이고 이상 증자하게 되면 좀 들어오죠. 그러니까 증자가 되죠. 이게 자본의 증가. 자본 증가, 부채 증가는 뭐죠? 유입. 부채 감소. 이 배당금 자본의 감소죠? 유출. 그래서 이번에도 현금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현금 증가를 고려하고 기초 기말을 비교해서 증가를 보면 이게 현금으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현금으로인데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현금으로 완전히 이해하신 거예요.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